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5월 18일. 여전히 시장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되어 있고요. 개별주 종목의 빠른 순환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느낌이 나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제조업 경쟁력, 반도체죠. 사실 반도체가 없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세계적으로 참 생각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반도체,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자급제, 자급주의,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최근에 다시, 이건 또 반도체하고 같이 연관도 돼 있는데요. 화웨이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미중 갈등에서 그 중심에 있는 화웨이를 제재하는 그 문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에 최초로 상용화한 5G,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자, 맨 먼저요. 미국이 지금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밸류체인에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이제 자국에 유치해서, 말 그대로 제조 기반이나 이런 설계 기반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를 일으키는데요. 자, 이 문제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팹리스 분야에서 많은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급제 추진의 한 방안으로 지금 TSMC라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거의 55% 이상 차지하는 독점적 기업인데요. 미국에 공장을 이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반도체 자급제의 가속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애리조나에 투자하는 금액이 12억 불, 그러니까 12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정도가 들어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대적인 혜택을 주겠죠, 미국에서 이 TSMC에. 자, TSMC라는 기업은요, 54.1%, 삼성이 15.9%로 2등인데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TSMC를 따라잡겠다 했는데요. 요즘 보면 TSMC가 한 발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점유율도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미국이나 중국, 일본도 지금 TSMC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전략에 좀 차질이 빚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게 반도체 반중국 전선의 일환이에요, 사실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화웨이 제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요인은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급망 그 훼손, 아니면 위기,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뜻이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의도가 달려 있는 건데요. 자, 일본에서도요,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도 인텔과 TSMC 생산 및 개발 거점을 일본의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막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중국 반 중국 견제 그 전선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반도체 강국이었죠. 원래 최강국이었다 한국한테 뺏겼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일본이 좀 쇠락의 길을 걸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일본도 다시 한번 반도체에 다시 관심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반도체 자급제, 자급주의는요.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악재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다. 일부 호재도 있지만 아까 공장 증설할 때 납품하는 오히려 팹리스, 이제 설계 전문 업체죠. 이런 고객들을, 왜냐하면 공장이 미국이나 일본에 있으면 그쪽 업체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일본의 팹리스 업체나 미국의 팹리스 업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공장을 그쪽으로 TSMC가 유치한다고 그러면 뺏기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악재로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이미 자급제를 선언했죠. 2015년도에 중국제죠. 2025, 2025년까지 70%까지 자급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20%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은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언을 한 거죠. 2015년도에. 그래서 20%밖에 아직 달성을 못했는데요. 올해까지 40% 목표라는데 이것도 달성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력이 좀 역부족이다. 중국이.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좀 다르다. 우리가 중국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원래는 미국이 최강국이었다. 일본이 뺏어왔죠.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기술진하고 인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돈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그래서 새로 못하는 거지. 인력이나 기술은 다 갖춰진 상태다.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자급제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중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 상황도 좀 바뀌었다. 과거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이 월등한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죠. 임금도 싸고 생산력도 높고. 지금은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가 얼마 전에 반도체 장비업체 인건비 했는데 한국의 인건비가 더 높다. 그런 얘기도 했죠. 생산성도 물론 더 높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오히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국가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반도체 자급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10년이죠. 미국, 일본은 1, 2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지금 재개됐죠. 자, 화웨이 제재가 재개됐는데요. 자, 화웨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이죠. 이쪽에 만약에 진짜 공급이 막히면요. 10조를 날릴 수가 있다. 한국 반도체 투톱이. 뭐 또 제재가 또 오타가 났는데요.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 자, 10조를 날리는데요. 미국이 5월달 자국 기업의 반도체 등 141개 제품에 대해서 중국 화웨이에 공급하지 마라. 이거 작년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올해 다시 적극적으로 화웨이 봉쇄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국은 일단 화웨이 쪽에 납품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하면 저 미국 측에서 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보복이 들어온 거죠. 소위 말하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기타 보복.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알다시피 중국과 미국에 지금 끼어 있죠.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중국이냐 미국이냐. 왜냐하면 군사적 우방은 미국이고 경제적 의존도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포기하라고 동참하라고 이제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때 한국이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굉장한 악재다. 10조라고 그랬죠. 자, 연 10조 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패권 전쟁이 지금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격화된다 그러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이런 국가 기관 산업도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확대됐을 때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자, 이게 선택을 강요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우리 정부가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미국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또 친미주의자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두려운 점이 무엇이냐? 우리 정부는 친중 정부라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중국을 선택할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차라리 중국을 선택할 바에는 중립을 지키는 게 낫지. 예, 예. 어설픈 중국을 선택했다가는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미국이 선택을 강요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쪽을, 또 기축통화국이고 아직까지는 지환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중국을 선택하면 굉장히 좀 한국한테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감소는 연 1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이 선택 강요 속에 숨어 있는 국가적인 존망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정책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반사이익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웨이 제재 때문에 TSMC가 이제 공급을 못 하잖아요. 화웨이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이건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국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 화웨이가 물량을 받지 못하면 그럼 삼성전자는 TSMC가 화웨이 물량을 받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화웨이 물량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의 이익보다 미국으로부터 받는 제재 조치가 훨씬 크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SMC가 놓친 화웨이 물량도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한국은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죠. 근데 최근 5G 경쟁력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이 1위에서 4위로 추락을 했다. 최초로 상용화했던 한국이 4위로 추락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추월을 당했죠. 최초 상용화한 한국 1년 만에 중국한테 완전히 장악을 당했는데요. 가입자 수, 단말기, 통신 장비 모든 분야에서 5G는 중국이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G 생태계 조성조차도 중국이 추월했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4차 산업이에요.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다 중국한테 지금 빼앗겼다. 정말 문제가 없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빼앗겼느냐 한번 살펴볼 문제다. 규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간단히 5G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요. 5G 가입자 중국이 2,610만 명, 한국은 533만 명, 530만 명이죠. 애플이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한국과 중국, 전 세계 이제 99%를 차지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먼저 스타트를 했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중국의 추격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2022년이면 5G 가입자가 5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제 애플도 가세하면 미국이나 일본도 이제 5G를 이제 가입자들이 증가하겠죠. 자, 1등이 화웨이예요. 역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쪽을 계속 견제하는 것 같고요. 2등이 이제 에릭슨, 노키아,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4위까지 추락을 했는데 너무 추락 속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됐다.
최초로 우리나라가 출발해서 이렇게 1등으로 출발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4위까지 추락한 원인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쟁력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반도체, 5G, 전기차, 이것 빼고는 없잖아요. 이런 데서 경쟁력을 못 살리면 한국 제조업은 갈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행인 것은 그나마 스마트폰 점유율은 아직은 1등을 차지하고 있다. 5G에서는 4위로 추락을 했지만, 근데 근소한 차이도 1위예요. 이것도 또 화웨이가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1위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5G 폰 삼성이 1위지만, 폰도, 이제 스마트폰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통신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고요. 스마트폰만은 삼성전자가 1위지만, 중국 업체 점유율이 61%다.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들이 다 합치면 전 세계에 거의 61%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약진이 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 남아있는 그나마 경쟁력인데요. 자, 그럼 5G 이 경쟁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5G 경쟁력, 뭐 때문에 1년 만에 4위로 추락했나 한번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대표 선수는 삼성전자 한 곳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기업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고, 5G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자율주행, 아까 인공지능, 4차 산업, 사물인터넷, 이런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같은 얘기고요. 5G 경쟁력은 단말기 외에 통신 장비를 포함한 통신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국가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삼성이 아무리 기고 날뛰어도, 날고 뛴다 해도, 국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뉴딜 정책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인원 문제도 한번 정부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5G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다. 그런 건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한 선제적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양육강식, 승자 독식의 시대예요. 옛날처럼 여유롭게 지금 뭐 따지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불필요한 규제는 정말 하루속히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자급제,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봉쇄 작전으로 인한 한국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이 최초로 상용한 5G의 경쟁력 추락 문제, 이런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런 문제들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하이닉스는 화웨이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 영향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겠다.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경쟁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